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영어 담당하는 김송입니다. 자, 제가 일단 굉장히 현강에서도 그렇고 인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저의 커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이 커리에는 어떤 걸 같이 들으면 좋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식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일단 커리를 찍어놓긴 했어요. 찍어놓긴 했었지만 이제 2021년 대비로 그리고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이 커리로 쭉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언제든 요 영상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언제든 2022년이든 3년이든 커리를 참고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요거를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공무원 영어 시험이 2017년부터 뚜렷하게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크게 변수 없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이 돼버렸습니다. 시험이 쉬워지면 좋지 않나? 그럼 나는 다 맞을 수 있거나 혹은 하나 틀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의 반대는 나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높은 고득점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므로 더 완벽하고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가뜩이나 영어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과목에 있어서의 난이도가 플럭츄에이션이 좀 있어도 기본적으로 영어의 점수가 안정적으로 고득점이 나와줘야 여러분이 필기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그 방법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 합격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까 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이론 과정을 첫 번째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문제풀이 단계에 해당하는 이 커리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론 설명을 주로 하는 커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커리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해요. 자, 먼저 요거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이 전에 이론 단계를 당연히 여러분은 거치셔야 해요. 근데 이론 단계를 거치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내가 영어에 숙련된 상태에서도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휘예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나서 기본적인 이론 과정에 해당하는 커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휘. 자, 먼저 제가 그래프를 하나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 이론에 해당하는 것과 그리고 어휘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법 이론은 제가 얘기를 한 의도가 이론을 암기하셔야 되는 비중을 얘기하고요. 어휘도 어휘를 공부하는 비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거의 대부분 생기초 과정, 그 다음에 기본 과정을 거쳐 심화 이론, 그리고 심화와 하프를 보통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가까워올수록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떤 퍼센트 정도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어휘를. 자, 볼게요. 첫 번째. 일단 우리 맨 처음에 영어를 시작하시는 생기초 단계나 그리고 기본 이론 단계. 생기초 다음 단계가 기본 이론입니다. 자, 그때 일단 8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휘입니다. 어휘.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목표한 양을 완전히 끝내서 암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각각 선생님들마다 조언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라. 뭐 등하원 시간을 이용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초 단계이신 분들은 일단 공부 습관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요령이 처음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엉덩이를 붙이고 이론 공부하시듯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4시간, 5시간이 걸리셔도 그 양을 해내서 매일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4시간, 3시간, 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어휘를 외우실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점점점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요령을 터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반드시 터득을 하시게 돼 있어요.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내가 암기하는 시간은 줄고 암기하는 양을 늘릴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기초와 기본이론 단계에서는 문법 이론이 아닌 어휘를 암기하시는 건 8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량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게 요거죠. 문법 이론. 문법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 2회 정도 저랑 만나시게 될 건데 현장을 기준으로요. 그때 여러분이 4시간씩 2번씩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날 수업 들은 날에 암기를 해주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충실하게 어휘는 매일 따라가시면 100%가 채워져서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생기초와 기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심화 이론으로 가요. 그럼 보통 제가 심화 이론하고 하프 모의고사를 같이 듣게 하는데 뭐 일단 뭐 넘어가서 심화 이론, 하프 이론, 이 하프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심화 이론, 하프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휘를 외우는 양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이 문법 이론이 완전히 체득화되는 단계입니다. 맨 처음에는 받아 적기 바쁘고 따라가기 바빠요. 근데 이제 심화 단계까지 가시게 되면서 송이쌤이 이 전 단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구나 라는 걸 세상 깨닫게 되시는 단계가 요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더 많이 깊게 공부하시는 단계이면서 이제는 요령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어휘에 4시간, 5시간까지 들지 않으셔도 한 2시간 정도면 외우실 수 있기 때문에 비율 정도가 줄어드는 거지 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게 기출문제 풀이와 그리고 문제 풀이 단계로 가실수록 다시 어휘량이 늘어요. 그리고 이미 문법 이론은 많이 체득화되셨기 때문에 휘발이 되지 않는 선까지만 잡아주시는 부분을 20%로 제가 잡았고요.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존에 외웠던 단어 양을 늘려서 80%까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0개씩 외웠다가 100개씩 외우시고 150개, 200개씩 외우시는 거죠. 근데 2단계쯤 되게 되면 열심히 외우셨다는 전제로 120개, 200개, 300개를 외우셔도 2시간이 채 안 걸리실 겁니다. 1시간만 다 끝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조금 뽑아왔어요. 인강과 형강 다 통틀어서 선생님 있잖아요. 단어는 어떻게 외우는 거예요? 단어 외우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외워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보시다가 잘 안 되고 분명히 4시간, 5시간 외웠는데 책을 딱 덮으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짜증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도대체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지 잘 외워지는 거야 라고 저한테 이제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막상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답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암기는 할수록 늡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그래프와 같아요. 맨 처음엔 4시간, 5시간 걸려서 어휘를 50개 외우는 것도 급급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매일매일 암기를 한다는 전제로 2단계까지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150개, 200개, 250개 정도를 아주 적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잔상도, 휘발도 적게 되는 잔상이 오래 남고 휘발은 적게 되는 그런 단계로 오시게 됩니다. 이게 언어기 때문에 가능해요. 언어라는 것은 계속 습득하고 활용하고 눈으로 보면서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당연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라는 걸 배우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지금 괴롭지만 사실 여러분이 한국어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듣는 말이 한국어고 엄마 입을 쳐다봤을 때 엄마가 내뱉는 말이 전부 다 한국어고 그 발음이고 나도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언어를 체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부분도 문법 이론도 마찬가지, 어휘도 마찬가지 하면 할수록 늘어요. 뇌 용량의 쉽게 말하면 USB 용량이 굉장히 커지듯이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를 많이 하면 내가 잘해오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에 수련한다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외워보세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어휘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어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질문 많이 하세요. 제가 답을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우리 기본서에 있는 3권 중에 한 권인 기본서 어휘가 다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기초 스텝 1이나 2에 해당하는 즉 기본이론 전 단계 수강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그 기본서에 해당하는 어휘가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이 보게 되는 그런 단어장을 구입을 하셔서 그 단어부터 먼저 외우시는 거예요. 어느 단어장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외울 암기량을 정해놓고요.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느 날은 내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어느 날은 100개 했어. 아 근데 그 다음날 술 약속이 있어. 아예 몰라 그냥 째.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50개씩 쭉 가시는 거죠. 매일. 그래야지만 단어를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점점 증량이라고 제가 괄호를 쳐놨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 외웠던 양을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매일 외우는 양에 고착화가 된 거죠.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자극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맞게끔 양을 점점점 증량을 시키셔야 더 잘 외워지고 더 오래 머릿속에 남게 되는 그런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증량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데이 1을 공부하셨어. 데이 1을 암기를 막 했어. 어휘를. 그 다음날 데이 2를 외우기 전에 데이 1에서 내가 어제 공부했던 단어를 다시 한번 쫙 스캔하고 이거 단어 또 기억 안 나네 라는 건 몇 번씩 써보기도 하고 새기듯이 암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날 암기하실 양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복습과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걸 매일 병행하시다가 주말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셨던 단어를 총복습. 그래서 여러분이 주말에는 노는 날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주말에 가장 바쁘셔야 됩니다. 나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게 아마 그때뿐일 거예요. 보통 주중에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에는 주중에 암기한 단어 그리고 문법 이론을 총복습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게 바쁘다.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우리가 이론 단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론 단계. 첫 번째 생기초 스텝 1이 있어요. 제가 바로 기본 이론부터 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기본 이론부터 수업을 하지만 이미 인강에서는 스텝 1과 2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만약에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공부를 정말 오랜만에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영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스텝 3부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스텝 1부터 갑니다. 스텝 1. 그래서 제가 다 인강 그 강의명에다가 스텝 1, 2, 3를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스텝 1, 2, 3에 맞게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가장 정확한 거는 스텝 1부터 들으셔서 아주 기초적인 거 I am a boy에서 이 boy라는 거 단어가 어떤 품사고 왜 am이라는 비동사가 선택되고 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는 단계가 생기초 스텝 1이에요. 그래서 스텝 1을 수업을 다 들으시고 완강을 하시면 그 다음에 스텝 2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스텝 2에 해당하는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기초 영문법, 기초 독해입니다. 물론 제가 다른 단계와는 좀 다르게 스텝 2 단계는 유인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인강에 들어가시면 제가 다 자료에 유인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OT에다가 어떻게 유인물을 출력하는지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어요. 근데 이 책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푸는 일부 문제는 저랑 같이 풀지만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복습과 숙제거든요. 근데 숙제를 하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풀 수 있는 문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스텝 2에 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단계는 유인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질문하시는 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저는요. 스텝 1 요거 듣고 그 다음에 요거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를 자꾸 질문하세요. 자, 말 그대로 여러분 얘는 독해 수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기초 독해 수업을 할 때 그냥 독해만 쭉 나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내가 알 수가 없고 단어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해 지문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가 굉장히 망설여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초 영문법 때 다뤘었던 문법 내용을 상당수 정리하면서 문법 독해를 같이 진행하는 단계가 이 기초 독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기초 영문법 따로 하나의 수업이 만들어져 있고 기초 독해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 영문법과 기초 독해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매일 문법 암기하고 매일 독해 지문 2-3개씩 같이 푸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 독해 수업의 초반부에 영문법 때 수업 들었던 내용이 일부 반복이 되었어도 자만하거나 해이해지지 않고 다시 복습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두 강의를 같이 동시에 완강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기초 영문법 월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독해는 목토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문법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 주에 독해를 이어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면서 응용까지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영문법 때는 다루지 않았던 조금 어려운 문법까지 기초 독해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 제일 좋아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서 우리 이제 기본 단계 갑니다. 자, 제가 2021년 대비여서 2021년 대비에 해당하는 책을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앞으로도 제 커리는 계속 이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1년이든 아니면 내후년에 준비하시는 2022년이든 상관없이 제 모든 해당하는 커리는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본 이론 단계고요. 기본 이론 단계부터가 어찌 보면 본격적인 공무원 시험 대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과 독해가 같이 진행하고요. 제가 한 수업 안에 문법과 독해를 같이 자연스럽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기본서에 있는 여기 노랭이 요거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보통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노랭이 복화예요. 여러분이 요거랑 같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랑 이거랑 뭔 차이예요? 우리 해커스 공무원 기출복화는 기본서에 소속된 이 어휘책의 미니미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휘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뭐 생활영어라든지 문제라는 건 싹 빠지고 정말 어휘만 싹 들어가 있게 작은 책자로 만들어진 게 요 기출복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갖고 계시다면 요거야말로 어휘에 해당하는 요 책을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암기하셨던 내용을 등하원할 때 가벼우니까 그때 가볍게 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라는 걸 외우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이론 공부하듯이 암기해준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휘, 문법, 독해를 저랑 같이 한번 다뤄보게 되는 이 단계가 바로 스텝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본 이론에 스텝 3를 붙여놨기 때문에 왜 스텝 3지? 그럼 스텝 1, 2가 있다는 건가? 를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기본 이론을 첫 강, 1강 들어봤는데 이건 완전 저세상 얘기인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러면 생기초 1부터 갔다 오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무조건 처음부터 기본 이론 단계 오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나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이제 우리 심화 이론 단계 스텝 4. 자, 심화 이론 단계는 뭐냐면 기본 이론 수준의 강의를 가지고 심화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이합니다. 기본서와 심화서는 다릅니다. 심화서의 이름은 이렇게 생겼어요. 해커스 공무원 영어 고득점 문법, 고득점 독해. 이게 심화서입니다. 기본서와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기본서 가지고 심화 이론 들으면 안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책값 아끼시는 거 아닙니다. 술값을 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책을 심화 과정 들어오시면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말이 심하지 저랑 같이 기본을 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심화가 아닙니다. 제가
1강부터 16강까지 현장 기준으로요. 기본 과정의 1강부터 16강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심화 과정 1강, 2강, 3강에 각각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마치 기본 1강부터 16강까지가 심화의 1강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걸 총 16번 강의를 하게 되니까 심화 이론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본 이론이 16번 반복되는 효과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자세히 풀이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심화 이론에 들어오실 때는 기본 이론을 열심히 하셔서 웬만큼 이론이 잘 잡혀 있게 됐다.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 조금 알아듣겠다. 그러면 심화 이론 들어오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너무 이 이름에 너무 쫄지 마시고 기본 이론 열심히 따라오시면 자연스럽게 심화 이론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우리 하프 모의고사 수업이라는 걸 듣게 되실 거예요. 자, 하프 모의고사 수업은 심화 이론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왜냐면 하프 모의고사 수업 자체 내용이, 즉 문제가, 여러분이 푸시게 될 문제가 그렇게 녹록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은 한번 거치고 기본 이론 넘어가서 심화 이론 시작하면서 약간의 타이트한 자극을 주시면서 이론을 공고히 하는 단계를 위해서 같이 듣게 합니다. 그럼 시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하프를 듣게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쭉 계속 이어서 들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화 이론에 있어서의 많은 질문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기본서 다 끝냈는데요. 심화 건너뛰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자만하지 말고 항상 내가 이해를 했다는 거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려면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죠. Nope, 안 된다. 기본서 완전히 암기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에 적용시키고 암기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심화를 찍겠죠. 기본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심화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기본 2번 들으세요 하겠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서를 완전히 암기했다고 해도 책이 바뀌면서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자극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는 심화를 꼭 듣게 합니다. 그래서 심화 꼭 들으시고 모든 커리를 안정적으로 타셔야 영어 실력이 쌓여요. 영어 점수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성실하셔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심화 과정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영어가 체계가 잡혔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본격적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요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럼 심화는 기본과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기본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 기준으로 1강부터 16강까지 심화의 1강에 담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고 심화 수준의 문제를 통해서 심화 수준의 문제까지 풀어보는 현장 연습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견고한 영어 실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외부의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고 내 스스로 영어 실력을 키워서 문제를 풀어내는 힘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단계 이후의 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들어요? 이것도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하프 모의고사는 여러분 일단 심화 이론 들어가면서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쌤은 언제 기초부터 들어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이 영어의 흥미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가 심하기 때문에 심화로 들어가면서 하프를 같이 푸셔야 시너지가 확 생겨요. 그리고 한번 하프 시작하시면 쭉 시험 시작 전까지 쭉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프는 매달 상시 개강해요. 8월 강의, 7월 강의, 9월 강의 각각 개강하기 때문에 내가 심화를 시작하는 달에 바로 하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우리 문제풀이입니다.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들어왔어요. 이론 단계 끝나고. 자, 우리 기출문제풀이반과 시크릿 문법 단권화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출문제풀이반은 일단 여러분이 들을까 말까 고민하는 반이 아니에요. 이 수업은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출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나오게 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풀이반은 무조건 듣는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온대 라는 걸 저랑 같이 수업을 통해서 암기하시고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만날 시험에 있어서도 제가 간접 경험을 하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 기출문제 풀이반 때 엄청 핵심적인 꿀정리 문법을 제가 또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통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이 기출 수업 때 들으셨던 이 핵심 꿀정리 이 핸드아웃을 가지고 계속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동영 때까지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크릿 문법 단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크릿 문법 단권화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독해가 없는 문법으로만 구성된 단권화 책입니다. 자, 이 시크릿은 뭐냐면 기본부터 심화, 그리고 하프, 기출, 실전 동영에 이르는 모든 문법 내용을 제가 쉽게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기초 단계 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화 단계까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론을 다시 한번 또 휘발됐으니까 다시 잡아야지. 문법 이론은 휘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휘발을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다지고 더 공고히 하게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수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법 단권화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분이 이걸 갖고 뭐 신사임당 같다 뭐 얘기하는데 뭐 여튼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크릿이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책 표지는 바뀔 수도 있어요. 앞으로 추후.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름도 바꿀 수도 있겠지만 문법 단권화라는 요 말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문법 단권화라는 것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공부한 그리고 공부할 모든 문법이 총망라되어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완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럼 문법 안 틀려요. 그래서 맨 앞 페이지에 있는 영어 시험지의 문법과 어휘를 깔끔하게 풀어내버리면 뒤에 이어질 독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이 시크릿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하프 모의고사는 계속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 길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반이 보통 11, 12월에 열립니다. 11, 12월에 열려요. 그리고 출제 예상은 1, 2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기출문제 풀이 듣느라고 문법 단권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출제 예상 들어와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제 예상 수업은 일단 뭐냐면 기출과 좀 달리 기본 이론 수준의 중간 난이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70점대를 잡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이해보면서 스킬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우리 마지막 단계입니다. 파이널 단계라고 얘기하죠. 우리 실전 동영 1권, 2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뭐 1권은 국가직 대비, 2권은 지방직 서울시 대비라고 이렇게 분류는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냥 1권, 2권 다 들으시면 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물론 직렬은 다르지만 시험의 이제 출제처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의 성질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동영 1권, 2권은 그냥 이어서 쭉 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국가직만 대비한다고 해서 국가직만 딱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지방직에 제가 지원하는 직렬은 지방직에만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 쭉 들으셔야 쌓인다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었죠?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1권과 2권 수업을 다 들으셔야 여러분은 마지막 파이널 정리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1권 정리할 때 나가는 뭐 유인물이나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1권에 나갔던 그 자료를 제가 언급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업을 듣지 않고 이 수업만 들은 친구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그게 아니고 다 들으시면 그런 일 없습니다. 다 들으셔야지 쌓여서 저랑 유기적으로 계속 호흡하면서 수업하실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점수도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크릿 문법 단권화 이때만 열리는 건 아니니까 계속 여러분이 강의를 찍어 놓을 테니까 만약에 기출 수업 듣느라고 너무너무 바빴다.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이때 들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바짝 문법 단권화 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이론 단계와 문제풀이 단계에 해당하는 커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설명드렸던 커리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리고 항상 이거는 여러분 저희 뭐 학원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에 김송이란 이름 검색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해커스 선생님의 제일 위에 있어요. 저 그거 딱 클릭하시면 커리 안내 영상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이.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내가 이제 다음에 뭐 듣지? 내가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뭘 듣지? 이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 측에 그 부탁을 드려서 유튜브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생각이니까 요 영상을 꼭 보시고 여러분이 혼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 그러면 현장에서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